네, 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들을 올렸는데 저의 부족한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격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중년 초보 유튜버가 좌충우돌하면서 채널을 운영했던 지난 경험과 느낀 점, 그리고 정보 등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또 앞으로 유튜브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영상이 대부분 그렇듯 별 재미는 없겠지만 시간 되실 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사람에 대한 실망과 스트레스로 회사를 휴직하면서 시골 살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남 강진으로 내려가 시골 마을에 빈집을 구해서 난생 처음으로 시골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낯설고 이 재미있는 시간들을 그냥 느끼고 지나가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맨날 보기만 했던 유튜브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시골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 두 개의 미지의 세계,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일단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특히 컴퓨터, SNS 활용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중장년 이상 층에게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도전과 용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을 익히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귀찮고. 하지만 일단 영상 몇 개를 업로드하고 몇 명 안 되지만 10명, 20명이 시청하고 첫 댓글이 기록되고 하다 보면 이제 큰 고비는 넘어갑니다. 퀄리티를 떠나 일단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며 홍보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의 퀄리티와 수준의 문제인데 기획하고 구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TV 다큐의 경우에는 어떠한 주제로 누구를 섭외해서 어떤 영상으로 찍고 어떤 부류의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고려되고 사전에 준비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은 별로 고려를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주제 설정과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초보 수준의 영상을 올리고 있고 주제 자체가 시골의 자연과 일상, 역사 등을 단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유튜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단 열정과 도전 정신만 있으면 누구든 휴대폰 하나로 유튜버가 될 수 있답니다. 나이가 60, 70대가 되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운영은 안 하더라도 구독자로 열광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상한 정치나 종교 채널에 빠져서 없는 살림에 후원하시며 돈 뺏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취미나 일상 공유 차원의 접근은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죠. 혹시 특정한 목표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시작은 가볍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께 숨겨진 끼와 재능이 있어서 정말 전문 유튜버로 성장하시고 부와 명예를 얻으실지. 물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숨겨진 끼와 재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뭘 찍어야 할까? 이건 정말 자기 맘인데요. 그리고 유튜브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고요. 특정 목적이 없다면 보통 본인이 잘하는 거 또는 본인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패션과 코디에 대한 영상을 찍고 싶은데 본인이 패션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매니아도 아니라면 결과는 뻔하겠죠. 삶미라고도 부르는데 본인에게 재미, 취미, 의미가 될 수 있는 주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모두라면 정말 열심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유튜브가 대중화되면서 수익과 조회수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작과 왜곡은 기본이고 다툼과 폭력이 난무하기도 하죠. 개를 일부러 학대하거나 불구를 만들어 놓고 마치 자신이 천사처럼 등장해서 구해주는 영상이나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후원과 기부를 유도하여 범죄 목적으로 쓰는 일들도 있죠. 탐욕과 이기심이 큰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국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제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호불호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안정적인 반응을 확보할 수 있는 주제는 이른바 3B라고 하는데 뷰티, 비스트, 베이비죠. 웬만하면 이 주제로 한다면 초보자라 해도 몇천 몇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를 잘해서 돈도 벌고 인기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브를 이용하는 분들 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수년간 유튜브 시장이 급격히 변해버렸습니다.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저처럼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금방 구독자를 모으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때 했으면 10만 유튜버는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동안 유튜버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습니다. 정말 과거에 100배는 많은 유튜버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는 기업, 유명인, 방송사 등 엄청난 파워를 지닌 거대 공룡들도 많이 생겼죠. 대부분의 기업과 단체들이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문, 방송, 언론 등은 TV 브라운관을 넘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막대한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수, 영화배우, 탤런트 등 연예인부터 스포츠 선수, 교육자,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은 거의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구글의 유튜브 정책과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평범한 1인 유튜브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척박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구글은 기업이고 유튜버는 광고주와 시청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재미없고 인기 없는 영상들은 결국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처럼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란 거죠. 게다가 유튜브로 정보를 수집하고 취미 활동을 하게 된 시청자들은 더욱 노련해졌고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재미없고 관심 없는 영상 시청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영상을 보고 있다 손 치더라도 조금만 재미가 없거나 관심 없는 내용이라고 느껴지면 그의 마우스는 언제든지 영상 종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시청자들의 마음은 갈 때니까요. 바야흐로 개인 유튜버는 거대 공룡과 싸워야 하며 그나마 유일한 희망인 떡상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존재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세 1분짜리 쇼츠 영상이 핵포탄 수준으로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자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시청자에게 자신만의 재미와 즐거움 또는 감동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제 선정과 기획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개인적 의견이지만 지금 수백만 유튜브로 인기를 누리고 계신 분들 모두 대단한 분들은 맞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과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성공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도 꽤 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개인 유튜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네, 있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차별화입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단 영상을 만들고 보게 하려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자신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공인중개사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분양시장에 대한 예상, 투자할 만한 물건들을 소개하면서 구독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해 실제 중개 업무에 활용을 해서 유튜브 수익도 벌고 중개 수수료도 두둑 챙기는 것이 그 사례가 되겠죠.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은 자신의 전문 분야,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주제와 콘텐츠로 승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주제가 정해진다면 세부적인 주제나 영상의 기획과 구성 등에 있어서는 가급적 호불호가 없는 대중적인 내용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지만 수많은 영상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대표 사진, 썸네일, 문구들을 배치하거나 포함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사회에 공분을 사는 범죄가 발생하면 그에 연관된 내용을 다룬다든지 세간의 이슈가 되거나 유행하는
문화와 트렌드를 연계시키고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유리하겠죠. 물론 저는 전혀 쓰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유리합니다. 이는 유튜브 시청자 중 남자가 많은 편이고, 남자가 시각적인 반응에 민감해서 여자가 운영하는 채널에 관심을 크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등산 채널, 낚시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젊고 미모가 출중한 여성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채널의 성장 속도와 시청자들의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거의 모든 장르의 채널에서 이러한 형상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극단적인 예로는 유튜브 메인 화면을 무심코 열어보면 영상들이 수십 개씩 쫙 보이는데, 그중 영상 중에서 젊은 여성이 야한 복장이나 포즈를 하고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성 유튜버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썸네일이 나오면 무시해버리죠. 그냥 그 의도와 목적이 뻔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평범한 채널의 경우에도 여성이 운영할 때 비교적 남성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이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아무래도 IT 환경이나 여러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한 연령대인 젊은 층이 중장년 이상보다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와 창의력, 감성 등에서 분명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런 절대적이지 않고 주제나 개인 성향 등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유명인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유리하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있거나 옛날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처음 구독자 100명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1000명, 그리고 5000명, 10,000명, 이 수순의 관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명인의 경우는 이 난코스를 비교적 쉽게 극복을 합니다. 유명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영상의 수준이 좀 낮고 볼 게 없더라도 최소 몇천 명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팬들이 있고 대중적인 관심이 많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100명 모으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어렵게 모으더라도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1000명을 넘기는 것도 사실 주변을 보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의 기획, 구성, 그리고 촬영의 편집, 홍보 등의 과정에 있어서 혼자 개인보다는 팀 단위나 단체가 함께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하지만 개인의 경우 팀 단위로 채널을 운영하려면 서로 이제 품앗이가 되어야 하거나 스텝을 고용한다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유무형의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연극을 하던 개인이나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개그맨들이 동업을 하거나 별도 촬영팀을 구성해서 시트콤이나 웹드라마들을 찍어서 채널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공부나 운동에서와 같이 유튜브에 있어서도 선천적인 끼와 재능, 유전적인 우월함 등이 있다면 아주 유리합니다. 선천적으로 노래를 잘하거나 유머감이 뛰어난 사람, 너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운동을 매우 잘하는 사람 등등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도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쓴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영상 그 컨텐츠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부수적으로는 그 영상을 알리고 채널을 운영하는 스킬도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서로 구독해주기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모르는 채널에 가서 댓글로 인사를 하고 구독을 해주면 그 채널 운영자도 자기 채널에 또 와서 댓글을 달고 구독을 해주는 일종의 마팔, 상부상조죠. 이러한 서로 구독해주기가 더 끈끈해지고 활발해지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구독자 숫자가 저와 비슷한 1000명대 채널의 경우인데 영상이 올라오면 그닥 재미도 없고 정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조회수는 저의 2배, 3배, 좋아요는 수십 개, 댓글도 수십 개씩 달려 있더군요. 그래서 내 취향과 다른 사람들도 많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유심히 보니까 댓글을 단 사람들이 전부 비슷한 수준의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서로 영상이 올라오면 영상 클릭해주고 댓글, 좋아요 폭탄을 날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품앗이 상부상조.
완전 단순 노가다이지만 효과는 좋고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우와 채널 잘 운영되는구나, 좋은 영상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착시현상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많은 채널을 방문해서 보는 것도 귀찮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영혼 없는 댓글을 달아는 것도 성격에 맞지 않아 가지고 안 하고 있죠. 기본 중에 기본은 결국 꾸준함과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개인 유튜버들이 꼽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덕목이기도 하고 지금은 작지만 조만간 클 것 같다, 뜰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채널의 경우에는 결국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소통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영상에 광고가 나오면 수익이 발생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겠다고 너도 나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무 영상이나 마구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유튜브는 수익을 나눠주느라 매년 적자겠고요. 따라서 다소 까다로운 수익 창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영상의 총 시청시간이 4000시간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하고 시청시간의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한정합니다. 2,000명, 3,000명이 되더라도 1년 동안 4,000시간 이상이 시청자들에 의해 시청되지 않으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5개월 정도가 지나서 4,000시간은 달성을 했는데 구독자 1000명 달성에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제 경우에는 구독자 모으는 게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쇼츠 영상 위주의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 쇼츠 영상 조회수 1000만 이상도 하나의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튜브를 얼마나 벌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비슷한 규모의 채널이라 할지라도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 수입이 가장 기본적인 수입 창출 방법인데 유튜브 영상 내에 광고가 삽입되면 노출수와 시간, 단가에 따라서 채널 운영자에게 수익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영상 조회수 한 건당 1원에서 3원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건이 조회됐다 그러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벌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채널에 같은 사람이 만든 영상이라도 각 영상마다도 수익은 다릅니다. 유튜브 채널 내에서 일반적인 수익 창출은 광고 수입이지만 그 외에도 소액의 정기적인 구독료를 내고 컨텐츠를 이용하는 멤버십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1000단위, 10,000단위 정도의 소액을 내고 다른 구독자나 시청자에 비해서 컨텐츠 이용에 약간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별풍선과 같은 개념의 슈퍼라는 그런 일시적 후원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슈퍼챗이라고 부르죠. 기존에는 라이브 방송에서만 슈퍼챗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일반 영상에서도 슈퍼생스라는 이름으로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와 연결된 쇼핑몰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광고 수익 창출 조건이 구독자 1000명인데 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쇼핑 등의 방법은 구독자 500명 등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해서 1000명 구독자와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기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시작한 분들의 꾸준한 건의가 수용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유튜브의 공식적인 수익 창출 방법 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채널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이 꽤 있는데 단편적으로는 유튜브 설명란, 영상 바로 밑에 보면 설명란이 있는데 계좌번호를 통해 후원이나 모금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채널 규모가 꽤 큰 경우에는 기업이나 단체 상품 등을 홍보해주고 광고비를 받는 경우도 있죠. TV 드라마나 영화 협찬 광고나 PPL 등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독해서 시청하는 유튜브 매체의 특성상 광고비 대비 효과가 매우 좋은 편이라 요즘에는 광고주들이 매우 선호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유튜브 출연자들이 특정 음식을 먹거나 책상 위 광고판이나 제품을 보기 좋게 비치해 놓고 광고비를 받는 형태도 있고 또 먹방 유튜버들은 식당에 가서 먹방을 찍으면서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기도 하죠.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수익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앞서 예를 들었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업의 중개 업무에 활용하는 케이스나, 먹방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그 인지도와 구독 파워를 활용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 또 입시 강사가 채널이 유명해져서 방송에 출연도 하고 책도 쓰고 교육 사업도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죠. 이런 수준이면 영상 광고 수입은 용돈 수준일 수 있죠. 유튜브를 활용해서 인생 역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영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영상의 퀄리티가 높고 시청자들이 호응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회수, 구독자, 수익, 이 세 가지가 그 인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고, 유튜버들에게는 성적표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고 어떤 과정으로 시청자들에게 선택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도달 범위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일정 기준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유사 영상을 시청했던 기록과 시청자의 취향 등 일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1차 범위 내 시청자들에게 노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범위 밖의 불특정 시청자들에게도 노출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실제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하는 비율을 노출 클릭률이라고 부르는데, 시청자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수록 노출 클릭률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된다면 조회수도 늘어나고 결국 인기 영상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 참여도인데요. 클릭이 되었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죠. 30초간 시청을 하면 조회수가 카운트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청자가 영상을 얼마나 즐겁게 보았고 유익하다고 느꼈는지를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오래 보았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시청 시간이 긴 영상을 우수한 영상으로 인식해서 더욱 노출을 시키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또 무조건 길게 만들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0분짜리 영상을 10분 시청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10분짜리 영상을 8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더 좋은 영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전자 30분짜리 영상을 10분 시청하는 경우에는 33%의 조회율이고, 10분짜리 영상을 8분 보는 경우는 시청 시간은 2분 짧지만 80%의 조회율입니다. 결국 시청 시간도 중요하지만 특히 조회율, 즉 전체 영상 중 얼마나 많이 시청되었는지 비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응원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 꼭 영상을 풀로 시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 명의 유튜브 친구, 유친이라고 하는 유튜브 친구를 맺고 서로 구독하고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날려주고 하는 것에 좀 부정적인 이유가, 실제로 중요한 영상은 보지도 않고 대충 보고 자기 왔다 갔다는 흔적만 딱 남겨놓고 상대에게 자신의 채널도 방문하는 식의 어떤 계약이나 비즈니스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시청자의 반응인데요. 거의 모든 유튜브 영상 내에서 좋아요, 구독, 더 나아가면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들에게 이 네 가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청자가 클릭만 하면 되는 점수 같은 거니까 시청자도 부담이 별로 없고요. 실제로 구독자는 채널 자체에 대한 등급과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개별 영상에 대한 좋아요나 댓글, 그리고 영상의 노출과 조회, 장기적으로 채널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알림 설정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게시물이 올라갈 경우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실제 영상 자체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알림을 통해 구독자들 실시간 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서 영상 게재 후 노출과 조회되는 양과 속도에 있어서 탄력을 넣어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이죠. 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 네 가지를 줄여가지고 조댓구알이라고 좀 부르는데 말이 좀 웃긴데, 시청자들이 영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클릭 몇 번으로 이루어지므로 유튜버들이 가장 목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유튜브에 실제로 업로드한 이후에 노출이 최대한 많이 되고 그 중에서도 많이 클릭되어 오랜 시간 시청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열심히 반응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보통은 영상 업로드 후 이틀 이내에 영상이 소위 뜰지 말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렇듯 영상은 업로드된 후에 이러한 과정과 단계, 기준을 통해서 평가받으며 노출되고 클릭되고 사라지는 거죠. 유튜버 입장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영상이 제대로 노출도 안 되고 조회도 안 되며 반응도 없이 잊혀져 가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영상이 유통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은 시청하신 영상에 클릭 몇 번의 노력으로 응원의 손길을 또 내밀어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유튜브 활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잘 알고 느낀 것도 많은데 왜 네 채널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전 일단 유튜브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이익과 목표가 없었네요. 주제도 이젠 바꾸기에 너무 늦었고요. 애초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자 시작한 시골 살기,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었으므로 제 스타일대로 꾸밈 없이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시골의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저의 일상 정도를 정리하고 공유해서 조금이나마 사람 산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다만 힐링을 하기 위한 시골 살기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채널을 시작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잘 하는 것, 즐길 수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조금은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많은 역사와 시사 분야에 대한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긴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언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세상이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 이를 망각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슈와 현상, 문제들을 짚어보고 그를 주류 언론이나 권력자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그리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지혜를 찾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